이재명 대표 6번째 기소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검찰이 갈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겁니다. 타이 이스타젯 항공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채용이 됐는데 그 부분을 이제 뇌물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검찰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숙 여사를 소환 조사하느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진봉 교수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게 허위 보도라고 그래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이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정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문제를 삼고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김정주 여사가 입었던 그 협찬받은 옷 가지고도 문제를 삼고요. 지금 이제 특혜 채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특혜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증거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돈을 전달했다. 예컨대 그 문재인, 김정숙 두 분이 본인의 딸 가정에 돈을 얼마 줬다. 이게 이제 결국은 뇌물을 받은 증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연결고가 대단히 저는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자식들이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데 돈을 지원해 준 거 가지고 뇌물 받은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고 보고 정말로 그럼 이상직 씨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취업하면서 특혜를 줬다고 하는 증거를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괜히 문재인, 김정숙 두 분을 끌어들여 가지고 마치 이분들이 뭔가 했다는 것처럼 아직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나간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명확한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져놓고 이게 망신주기 하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연기 피우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으면 증거를 잡아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조사도 하고 수사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뇌물을 건넸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수사를 좀 보강해서 증거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어쨌든 지금 문다혜 씨도 그렇고 김정숙 전 여사도 그렇고 결국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참고인들은 꼭 검찰이 부른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나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들 이제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는데 그럼 바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 가능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와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하려면 약간 정책 부담을 좀 안아야 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윤석열 정권도 좀 비겁한 측면이 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 부분에서는 자꾸 주변만 때리고 있어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가장 쟁점이 됐던 권력형 비리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대략 다 그냥 이렇게 정리해버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임종석 전 실장 선에서 수사 끝. 더 사실은 그 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수사 정리.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이 수사하는 것도 봐도요. 이거를 기소를 해가지고 실제로 실형 선고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도덕적인 타격만 좀 주는. 이건 뭘 의미할까 정치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너무 나대지만 마라. 그런 경고의 사인만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답변 제가 듣기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까지 직접 가기는 소환까지는 아마 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최진봉 교수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오라 그래도 나갈 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나갈 사안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말만 하고 수사를 안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내용만 가지고도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품게 되잖아요. 그거로도 충분히 검찰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 대한 망신주기, 전 정부가 뭐가 비리가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계속 흘려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그냥 조용히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계속 이렇게 소환 통보했는데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출석 요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최근에 지금 사회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대화를 나눴는데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죠. 사드 배치 지연됐고 그리고 이 기밀이 유출됐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전 안보실장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좀 필요해 보인다. 그런 기사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서훈 국정원 전 국정원장, 심지어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다 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당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죠?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했던 모든 정책들,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게.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외교 있었던. 군사적인 정책.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문제를 삼아요. 모든 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를 하는데 끝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된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정권 초기에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을 다 문제 삼아가지고 관련된 사람들 조사도 하고 이랬지만 용두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요. 정책적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 정권을 운영하고 있던 주체들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가지고 그게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어요, 예컨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을 자꾸 들추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전 정부에 대한 이미지 또는 전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여론들을 좀 흘러나오게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무도함 또 윤석열 정부의 실정 이런 부분들을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최진봉 교수님의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년 5개월의 임기가 돌았는데 벌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지금 검찰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논란이 됐던 아주 주요했던 사건들은 다 지금 흐지부지 끝내놓고 다른 거 지금 주변적인 거 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좀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한 수사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이 국가안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윤석열 정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결정들이 아마 꽤 이루어지고 있을 건데 그런 것까지 다 뒤집어 가지고 뭘 밝혀서 뭘 그걸 처벌을 하려고 한다? 그건 좀 과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것 역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뭔가 타격을 주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실제로 뭐 수사를 하고 뭐 이래 가지고 뭐 처벌하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또 제가 보건대 들이댈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